마지막으로 절제 가능한 폐암의 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제 가능한, 즉 수술이 가능한 폐암은 놀랍게도 전체의 30%에 지나지 않는데요. 1기 후반, 2기, 3기 초반으로 나눠 보았을 때, 물론 초기일수록 예후가 좋기는 하지만 1기 후반에 이렇게 조그마할 때 발견했다 할지라도 5년 생존율이 75%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예후의 개선이 꼭 필요한 질환입니다. 기존의 치료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면 일단 수술을 하고 2기 이상 또는 1기 후반이면서 고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 항암 치료를 이제 4차례, 즉 3개월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절제면에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림프절 전이가 되게 많았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까지 해서 이제 재발을 막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 미세 전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암이 생길 때 암세포 중 일부가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미리 이동해 있는 것을 미세전이라고 합니다. 뇌나 뼈, 간 등의 세포들이 조금 들어있다가 폐는 깨끗하게 잘라냈는데 저런 곳들에서 이제 점차 자라나서 전이로 재발하는 경우들이 이제 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할 때 항암 치료를 없애버리려는 생각으로 보조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근데 많은 데이터들을 묶어서 보면 그 이득은 딱 5년 생존율을 5%포인트 늘려주는 데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른 폐암에선 쓸 수 없지만 이 EGFR 폐암에서는 표적치료제까지 쓰면 더 완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어다우라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완전 절제된 1기 후반, 2기, 3기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하였고 EGFR 변이가 있으면서 보조 항암 치료는 받았든 받지 않았든 무관하게 연구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대1 배정에서 마찬가지로 절반은 위약, 절반은 3세대 오시멀티닙을 투약했는데 이 경우에는 투약 기간을 총 3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 결과 변수로는 2기에서 3기 A까지의 무제발 생존 기간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놀랍게도 이 위약 대조군에 비해서 재발률이 약 73% 감소하여서 병이 나빠질 때까지, 즉 재발할 때까지의 기간이 약 2년 넘게에서 이제 5년 넘게로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고요. 특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뇌 재발이 효과적으로 예방이 되었는데 뇌로 재발한 것들만 따로 떼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 대조군은 초기에도 뇌 재발이 생긴 반면 파란색 표적 항암제를 사용한 그룹에서는 재발이 생기지 않아서 그래프가 평평하게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약을 3년간 사용했는데, 이 3년째까지는 거의 재발이 없다가 3년 지나가고 약이 끊기면서 뇌재발이 생기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나 조산모사가 아니냐라는 비판은 처음에 있었습니다. 즉,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한 다음에 잘 살다가 병이 나빠지면 표적 항암제 쓰고 항암 치료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분을 보조 항암 치료 끝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표적 치료제를 바로 먹게 해서 그냥 이 약을 좀 오래 먹었다 뿐이지 결국에는 마지막 모습은 똑같이 동일한 시기에 사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논리였는데요. 이 연구는 사망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망률 역시도 혁혁하게 줄이는 효과를 증명을 하였습니다. 사망률이 51% 감소하면서 5년째 이제 생존율이 73%에서 85%로 확실히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고, 그 효과는 당연하겠지만 병기가 높을수록 더 컸습니다. 1기 후반인 사람들은 사실은 표적치료제를 먹지 않아도 5년 생존율이 88%와 같이 우수했는데 거기에서도 94%로 더 좋아지는 경향성이었지만 3기 초반인 사람들은 67%가 5년째 이제 생존율에 해당하였는데 약을 쓰면 85%로 뚜렷하게 더 큰 차이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정립이 되었고 모든 환자들에게 이제 권고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역시나
개개인 간의 이런 차이에 근거해서 진료실에서 결정하게 될 텐데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하고 끝낼지, 아니면 항암 치료 후에 표적 치료제를 쓸지, 항암은 없이 표적 치료제를 쓸지, 또는 수술만 하고 끝낼지 등은 이제 병기가 높을 때 좀 더 권고드리고, 부작용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을 때 권고드리고, 또 환자분께서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희망하실 때 권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좀 더 예후의 개선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던 이런 병기에서 사망률의 증진을 이뤄내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오게 되어서 이제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치료가 무엇인지 정하기는 더 머리가 아프게 되었는데요. 여러 경우에 여러 병원들에서는 이렇게 수술하는 외과 의사, 항암 치료하는 종양내과 의사, 그 외에도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이 모두 함께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통해 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고민되시는 점들이 많을 때에는 이런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순조롭게 결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EGFR 양성폐암의 경우에는 모든 병기에 있어서 표적치료제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예후가 크게 향상되었고, 전이성 폐암에서 단독을 쓸지 병용을 쓸지, 절제 가능한 폐암과 절제 불가능한 폐암에서 이런 유지요법을 사용할지 역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옵션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신 모든 환자분들과 그 보호자분들께 이제 평안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